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국어 두산 전 교과서 1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데요. 읽는 신호등, 보는 신호등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선생님께 직접 찾아와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준비는 되어 있나요? 네, 공부할 준비는 먼저 마음가짐, 공부하겠다라는 여러분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삼색 볼펜, 형광펜 준비하셔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준비해서 다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문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보조장치를 달아놓은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 이 보조장치는 녹색 등이 얼마 뒤에 꺼질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해 주겠죠. 하나는 숫자형으로 시간이 몇 초가 남았는지를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죠. 도형형으로 세로로 줄지어 있는 역삼각형의 표시등으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그래프 방식이다. 신호등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조장치가 달린 신호등은 차도가 넓은 길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서울도시교통본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횡단보도의 신호등 개수는 56,425개인데 보조장치를 설치한 신호등이 6,350개로 전체 비중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숫자형이 1,520개, 도형형이 4,830개라고 한다. 다음 표 1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조장치가 달린 횡단보도의 신호등의 설치 통계표를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등은 숫자형과 도형형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보조장치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특징? 이제 뭡니까? 숫자형과 도형형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자, 그래프 방식은 설명합니다. 시간이라는 정보 자체보다 정보의 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프 방식의 특징이죠. 사람들은 역삼각형의 표시등이 불이 켜진 부분과 꺼진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신호등이 이제 막 켜졌는지 혹은 곧 꺼질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다라는 말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건널지 말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반면에 다른 소리를 한다 이 소리죠. 숫자 방식은 시간이 정확히 몇 초가 남았는지를 알 수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자체를 바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길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래프 방식이 유리하고, 자 보세요.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프 방식이 유리하고, 정확히 남은 시간 알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야 할 때는 숫자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래서 결국 그 도형형과 숫자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도형형이 그래프 방식이고 숫자형이 숫자 방식이겠죠. 그걸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는 다른 예를 들어본다는 거죠. 자동차의 연료 계기판과 주유소의 주유기가 있다. 사진 2의 자동차 연료 계기판을 보고 운전자가 알고 싶은 것은 기름이 정확히 몇 리터가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기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누가요? 운전자가 알고 싶은 것은 기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운전자가 이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숫자 방식보다 원 그래프나 바늘 형식 같은 그래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그러니까 기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를 알고 싶을 때에는 결국 무슨 방식? 그래프 방식을 찾는 게 낫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진 연료 계기판은 무슨 방식이겠어요? 그래프 방식이죠.
반면 숫자형 얘기하겠죠. 사진 3에서 보듯이 주유소의 주유기는 그래프 방식이 아니라 숫자 방식으로 되어 있다. 주유한 기름의 양을 정확히 알기에는 숫자 방식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자시계와 바늘시계에도 이와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전자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시간 이외의 정보는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바늘시계는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는지 서둘러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바늘시계는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거니까 바늘시계의 특징이겠죠? 전자시계의 특징은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 방식의 특징. 그래프 방식의 특징을 보면 그래프 방식은 장점은 수치나 의미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다. 그거에 대한 예는 자동차 연료 계기판 바늘시계가 있다. 그래프 방식이에요. 장점은 이거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숫자 방식에 대한 것, 숫자 방식은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3으로 넘어가셔서 이와 같이 그래프 방식은 정보들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요거를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프 방식의 장점 1번, 2번 이렇게 나오죠. 정보들의 관계를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두 가지. 예를 들어 국내 총 생산의 변화를 단지 숫자만으로 나타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프율과 같은 그래프를 표시하면 변화율을 이미지로 인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교과서에 원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가 많이 쓰인다. 한눈에 파악하도록 이 변화량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때 올라오고 다시 떨어졌다가 점점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점점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 이런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프 방식의 장점이에요. 정보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프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한편 숫자 방식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중시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 숫자 방식의 정보가 더 유용하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록이 숫자로 표시된 자료가 필요하며 시간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도 수치화된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요구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 숫자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되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그래프 방식의 특징과 장점, 숫자 방식의 특징과 장점, 얘까지 알면 정확하겠죠? 그 부분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끝!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호등 보조 장치는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특징들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주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로폭이 넓은 곳이나 노약자의 보행이 많은 곳, 학교 앞 등 안전이 중시되는 장소에서는 신호등의 각 특성에 맞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면 행인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쪽으로 가셔서 소단원 정리 들어가시죠. 자,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건 설명문이기 때문에 해설적이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자, 선생님 퀴즈를 내죠. 설명문의 목적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맞췄습니까? 정보 전달입니다.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써야 합니다. 평이하게 쉽게 써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면 해설적이며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 보시죠.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을 소재로 친숙하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설명해야 되니까 쉬운 예를 가져오는 거죠. 예시와 대조. 예시 많이 들었죠? 바늘시계, 숫자시계, 그리고 주유기, 뭐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요. 대조 차이점이죠. 그리고 숫자 방식의 장점, 그리고 반면에 그래프 방식의 장점, 이렇게 차이점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조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를 사용했죠? 표 그래프하고 사진도 사용했죠.
그래서 이해를 돕고 있는 거. 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3번 빈칸 채워볼까요?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신호등 보조 장치가 가진 특징. 그리고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장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징, 요의 특징과 장점을 알려보자 한다. 뭐에 대해서? 신호등의 보조 장치 사용된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특징과 장점을 알리고 싶어서 이걸 썼다는 거죠. 자, 사진을 사용했다라고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죠. 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제시한 생생한 현장 담보에서 좀 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기억하기가 쉽다. 용이하다라는 말은 쉽다라는 소리예요. 독자가 보다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글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도 자료를 활용하면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 독자가 흥미를 갖고 내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의 활용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료의 형태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시고요. 출처가 분명한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글 전체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읽는 신호등, 보는 신호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장점이죠. 장점과 그것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두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소단원 정리 오마이노트 하시고 배운 부분 분명히 문제 풀어보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